앞에서 우리가 바퀴가 굴러가는 운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바퀴가 굴러가는 운동은 바퀴가 지면에 닿은 그 점에 대한 그 회전을 두 개로 분해해서 하나는 바퀴 중심에 대한 회전 운동 에너지와 바퀴가 회전하지 않고 바퀴상의 모든 점들이 같은 속도로 병진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바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그 이제 바퀴가 지면에 닿는 점에 대한 회전 운동의 관성 모멘트 곱하기 그, 그 회전 각속도의 제곱이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2분의 1 곱하기 요 V라고 하는 거는 바로 R 곱하기 오메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쓰면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이제 여기 그 이제 VCM으로 묶어서 VCM으로 묶어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요게 이제 여기 오메가 제곱이었죠. 요게 그죠? 저기 그 VCM이 바로 R 오메가니까 따라서 오메가는 R분의 VCM 해서 제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센터 매스의 그 속도로 병진하는 운동인데 그 센터 매스의 속도가 바로 요 VCM이 바로 이제 R 오메가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속도에 대해서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속도는 처음에 굴러가기 직전에는 정지해 있으니까 VCM이 0이었어요. 그죠? 정지해 있었잖아요. 정지해 있었다가 굴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VCM이 0이었다가 여기로 내려갈 때 여기 H만큼 내려왔을 때 VCM이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굴러 내려오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일단 요 면이 이 마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마찰력이 있어야 구르는데 이 우리가 아이디얼한 이런 바퀴를 생각했을 때 지면과 닿는 점은 단 한 점이고 그래서 그 점에 마찰력은 존재하지만은 그 점에 대해서 마찰력이 행한 일은 0이기 때문에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0이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를 산정해서 그것의 값이 0이 되도록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경우는 처음에 정지했을 때는 이제 0이니까 센터 매스 속도 0이고 굴르고 H만큼 내려갔을 때 이제 VC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가 바로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 써주는 거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H만큼 높이 있었으니까는 이제 UI가 MGH고 H만큼 내려와서 이 H만큼 낮은 점의 그 위치를 이제 기준점으로 보면은 이 UF는 그 저 X가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여기 높이가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0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V 센터 매스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V 센터 매스를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물체가 H만큼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그 자유낙하 시켜요. 그러면은 요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 UI는 뭐 mgh 이렇게 되고, 바닥에 내려왔을 때 UF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이제 여기 바닥에서의 KF는 2분의 1 mv 제곱했을 때 요 v를 이제 구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마이너스 mgh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0이니까는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은 mgh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v를 구하면 루트 2gh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굴러 내려가는 속도를 봤더니 여기에 EGH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EGH. 근데 이제 분모가 이제 1이 아니고 요게 있는 거죠. 요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낙하하는 데는 뭐 구르고 뭐고 이제 그런 거 없죠. 그냥 저기 물체가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름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의 포텐셜 에너지가 이 바닥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로 변하니까는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원리에 의해서 V는 루트 EGH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굴러갔어요. 굴러갔는데 H만큼 내려왔더니 똑같이 H만큼 내려왔더니 여기 루트 EGH라는 그런 값이 나오는데, 이제 분모가 1이 아니라 요만큼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운동과 이 운동의 차이점은 요 구름에 의해서 요 굴러가는 것에 의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생겨나는 그 운동 에너지가 일부는 병진 운동 에너지로 가고, 또 일부는 이와 같은 회전 운동 에너지로 간 거잖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속도가 줄어든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태권도 이런 거 하면은 뭐 낙법이란 거 있죠. 낙법이란 게 뭐죠? 이게 떨어지는 법이죠. 떨어지는 법인데 이 낙법의 기본적인 거는 굴르는 거잖아요. 이제 왜 낙법을 하는지, 낙법이라는 것이 왜 구르는 것인지가 이제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이게 구름으로써 이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병진 운동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이 구르는 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따라서 병진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분모의 요항이 생기기 때문에 병진 속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 떨어질 때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배웠지만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려면은 닿기 직전의 속도가 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거죠. 그렇게 되면 충격이 큰데 그 속도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으니까 따라서 충격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르게 된다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문제가 저기 있구나. 250쪽에 그 퀴즈 10.7에 보면은 이제 하나는 굴러 내려가고 같은 질량, 그러니까 하나는 경사면인데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고, 또 하나는 같은 경사도의 경사면인데 이거는 이제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어서 이제 굴러 내려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게 먼저 도달하느냐? 당연히 미끄러지는 게 먼저 도달하죠. 왜냐하면 미끄러질 경우에는 구름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가 구름 쪽으로 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모든 운동 에너지가 이제 병진 운동 쪽으로 가니까, 따라서 이 속도가 더 병진 운동의 속도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구르면서 내려오는 경우보다 속도가 더 크다.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 이제 미끄러지는 그런 물체가 바닥에 먼저 도달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0.13의 경우는 그 이제 이번에는 그 이 회전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물체예요. 그래서 구해요. 공이죠. 속이 채워져 있는 공이에요. 속이 채워져 있는 공이 이제 그 경사면을 굴러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요 문제에서 여기 속이 채워진 구의 경우는 이 값이 앞에 그 우리가 계산은 안 했지만은 그 속이 채워진 구의 경우는 그 ICM이 이제 채워진 구예요. 구의 경우 ICM이 5분의 2 mr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r은 이제 9의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회전축이란 거는 이제 구의 중심이 되겠죠. 구의 중심에 대해서 회전할 테니까. 그래서 요 ICM 대신에 5분의 2 mr 제곱을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이제 h만큼 내려왔을 때 꼭대기에 있다가 h만큼 내려왔을 때의 센터 오브 매스의 병진 속도의 크기가 얻어진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것을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5분의 2 mr 제곱을 집어넣었더니 7분의 10이에요. 근데 아까 그냥 미끄러지는 경우가 어떻게 됐었죠? 그냥 미끄러지는 경우는 루트 2GH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7분의 10이니까는 이제 2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병진 속도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이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만큼 내려왔을 때 그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이제 7분의 10의 그러니까 루트 저기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9의 센터 오브 매스의 병진 속도는 루트 7분의 10의 GH였는데 그 순간에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게 h만큼 내려왔으니까 이 빗면의 길이로 따지면은 빗면의 길이에 사인 한 것이 h니까 그죠? x의 사인 세타 한 게 h예요. 그러니까 h 대신에 요 h 대신에 x 사인 세타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h 대신에 x의 사인 세타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v 센터 오브 매스의 제곱하면은 이제 루트가 벗겨지면서 7분의 10의 g의 x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직선 운동의 경우에 우리가 이 속도 관계가 있죠.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은 2배의 등가속 곱하기 xf 마이너스 xi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xf 마이너스 xi가 바로 이제 길이 x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의 초기 속도는 0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바로 여기서 구한 요 바닥점에서의 센터 오브 매스의 속도, 즉 이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거 제곱은 그죠? 이거 제곱 이거는 2배 a는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가 되는 거고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이퀄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이퀄 이거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그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센터 오브 매스의 가속도는 7분의 5의 g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등가속도죠. 등가속도로 가속도 일정하게.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어서 여기 이제 마찰이 없어요. 마찰이 없으면 이게 사면을 따라 이제 미끄러지죠. 미끄러질 때 가속도가 어떻게 됐죠? 그냥 g 사인 세타였죠. 그죠? 어. 그래서 요 앞에 계수가 1이었어요. 1. 그죠? 그냥 미끄러지는 경우에 이제 등가속으로 미끄러지는데 그때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였어요. 근데 요 면이 마찰이 있으면서 구를 경우에 요 센타오메스의 가속도는 1보다 작은 7분의 5의 g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이제 10-14인데 이제 그 뒤에 좀 약간 난해한 문제를 하나씩 이렇게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이걸 잡아당겨요. 여길 잡아당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 실패라 그러죠. 이런 거 실패. 실패가 이제 딸려온다 이거죠. 실패가 딸려오게 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실패가 딸려오니까는 그러면 이제 요 힘에 의해서 일을 하죠. 일을 하면 그 일이 이게 수평면이니까 뭐 포텐셜 에너지의 상승을 저기 만들 리는 없고 결국은 그 행한 일이 전부 운동 에너지로 화하죠. 그죠? 그때 센터 매스의 병진 속도를 이제 구하라. 근데 어느 때인가 하면은 이게 잡아 당겨서 이 실패의 센터 매스가 L만큼 움직였어요. L만큼 움직였을 때 이제 L만큼 움직여서 여기 왔겠죠. L만큼 왔을 때 그 센터 매스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물론 0이죠. 0에서 땡겨서 L만큼 땡겨 온 요 지점에서 센터 매스 여기 왔을 때 L만큼 이동했을 때 센터 매스의 병진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웍을 구해야죠. 웍을 구해야 되고 실제로 사람이 행한 일이 그러면은 요 t 곱하기 l만이 일이냐 그게 아닌 거죠. 그거였다면은 금방 끝날 텐데 사람이 행한 이제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t 곱하기 l만이 아니라 요 실패를 땡길 때의 요 이제 구름 그것까지를 이제 포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웍을 구하는데 웍은 장력 곱하기 장력 방향으로 센터 매스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 움직인 거리를 생각해 주면 되는데 일단 움직인 거리는 내가 실패를 땡긴 그 거리 L에다가 그 다음에 요게 움직인 것만큼 이제 결국은 실패를 땡겨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 자체는 L밖에 안 움직였지만은 내가 실패를 땡긴 거리는 그 L에다가 실패를 땡겨서 이게 굴른 그 거리까지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를 땡겨서 구른 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 실패 땡긴 요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타만큼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제 실패를 땡겨서 움직인 거리는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저기 세타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요 움직인 거리 L이 L이 R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세타는 R분의 L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세타 대신에 R분의 L을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실패를 땡긴 길이가 이제 L이 R분의 이제 라지 R분의 스몰 R 해서 L만큼이 땡긴 거고 거기다가 또 L만큼이 더 더해져야죠. 요 힘으로 당긴 길이가 그렇게 해서 요 장력에 의해서 당긴 길이는 결국은 요
요 실패를 땡겨서 세타만큼 움직인 그 길이에다가 결국은 이 센터 홈에서 이동한 거리를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거리가 이제 움직인 거리가 되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해서 이제 2를 구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2분의 1 m의 그 병진 운동 에너지, 다음에 이거는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오메가라고 하는 건 똑같이 R분의 V 센타우 매스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V 센타우 매스로 묶어주면은, 그렇게 되면 V 센타우 매스가 나오죠. V 센타우 매스가 이것처럼 나온다. 그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구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마찰력이 얼마인지, 이게 구르게 되는 요 마찰력이 얼마냐를 이제 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찰력이 1은 하지 않죠. 마찰력이 1은 하지 않지만은 이 마찰력에 의해서 이 저기 속도가 변하니까, 그래서 구르게 되면서 센터홈의 속도가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에 센터홈의 속도가 이제 VCM, 좀 전에 구한, 다시 말해서 그 센터홈스가 거리 라젤만큼 이동했을 때 센터홈스의 속도는 0에서 앞에서 구한 요 VCM까지 증가했잖아요. 그죠? VCM까지 이제 그 요 L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루트 L의 이제 관계로 센터 매스의 속도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에너지를 뭐 생기게 하진 않았으니까 요 마찰력에 의해서 뭐 에너지를 뺏어가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운동량으로 하는 거예요. 운동량으로. 그래서 센터 매스의 처음 속도는 그 실패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0. 그 다음에 L만큼 이동한 이후에 속도는 VCM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패의 질량이 M이에요. 이렇게 됐죠? 요것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이거는 이제 충격량이 되는데,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는 R자 힘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돼요. 근데 R자 힘은 우리가 잡아당기는 힘은 오른쪽 방향이고 마찰력은 반대 방향이죠. 그죠? 잡아당기는 힘은 오른쪽 방향이고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거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R자 힘은 T-F가 되죠. 그죠? R자 힘은 T-F의 델타 T예요. 그래서 델타 T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속도가 0에서 이제 VCM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니까는 그 이제 센터 매스 속도의 평균치 분의 L 하면 되죠, 이게. 그래서 이 평균치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0이었고 나중에 VCM이에요. 그 다음에 평균치니까 둘로 나눠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값이 뭐냐 하면은 VCM이고 다음에 처음에 0이었죠. 나누기 2 한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VCM의 평균치고 분의 L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L만큼 이동하고 나서 얻어진 센터 매스의 속도 VCM 분의 EL 한 것이 바로 이동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M 곱하기 VCM 이 식으로부터 M 곱하기 BCM은 T-F 곱하기 델타 T인데 델타 T가 바로 이거니까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F를 구하면 F는 T- 이제 EL분의 MVCM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VCM은 아까 구했죠, 앞에서. 그죠? 그래서 F는 T-EL분의 M에 VCM의 제곱이에요. VCM의 제곱, 아까 요것의 스퀘어 루트였으니까 요새 제곱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혹시 여기가 1로 써 있으면은 그 교재 지금 저 PPT 자료에 1로 써 있으면 1이 아니라 i인 거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찰력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2쪽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여기가 i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보면 여기 이제 i가 들어가야죠. 근데 PPT에는 혹시 1로 요게 이제 혼동되게 1로 나와 있으면은 그 1이 아니라 i죠. 그 책하고 252쪽에 책하고 비교를 해 보면 되죠.